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지난 1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었던 이름이 세 사람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최순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우병우 아닐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검사 출신. 이분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나 혼자 죽지 않겠다 하는 의미심장을 발언을 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우 전 수석 변호인 측은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사는 최초로 보도된 것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당시에 7월 18일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 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주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의혹 보도라고 하지만은 사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쓴 것으로 봐서는 의혹을 넘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는 우병우 수석이 잘 아는 진경준, 이분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만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의 이 회장을 알아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사주었다. 유리하게 사주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가 부동산 이 매입에 우병우 씨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인과 이 유착관계를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뉘앙스의 의혹 보도였습니다. 소위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 출발하는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지금까지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그 뒤 몇 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치면은 뭐 근 1년 가까이 취재를 해도 또 다른 언론사도 같이 따라서 취재를 해도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 역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 언론, 한국의 전 수사기관이 그 1년 동안 뒤져도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불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 우병우 수석 의혹 사건은 출발이 오보에 의해서 출발되었고 이것이 최순실 사건으로 연결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도 이어지는 일련의 보도가 오보성 보도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오보를 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고 또 수사기관이 검찰이 명쾌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정황상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보도는 오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아직 미결 상태인 거죠. 이것은 한국 역사,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에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니 머지않아 그 진위가 꼭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이 우병우 수석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별건에 해당되는 지역적인 것까지도 까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 전투경찰로 근무를 하는데 운전병을 하고 있다. 경찰 간부의 운전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꽃보직이다 하는 별명을 언론이 붙여가지고 여기에 특혜가 있다라고 또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확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무리한 추리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일시 귀국을 했다가 이제 병역을 다 마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또 출국을 했는데 또 이 출국한 것까지도 문제를 삼아가지고 마치 이 우병우 수석의 문제를 아들에까지 전가해가지고 연좌제로 그냥 추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과연 아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의무경찰로 입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복무한 그 젊은이가 운전병을 했다는 게 이게 과연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과연 언론이 붙인 꽃보직에 해당하느냐. 꽃보직에 해당하는 이 운전병은 상관이 어디로 출타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꽃보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했습니다. 또 이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이 팔짱을 이렇게 꼈다 해가지고 이게 또 난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짱은 뭐 끼는 게 이게 불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팔짱을 끼느냐? 이것은 후배 검사 앞에서 선배 검사로서 오만한 자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사진과 함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병우 씨가 국회 청문회 때 해명한 바로는 그때 수사를 받던 중에 팔짱을 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사 중에 쉬는 시간에 팔짱을 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죄인도 아닌데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서 감옥에서 복역하는 사람도 아닌데 팔짱 낀 걸 가지고 휴식 시간에 팔짱을 꼈다 해가지고 온 언론이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이 해야 될 보도인지 팔짱을 끼든 뭐 째려보든 하든 이것은 한 인간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이 무렵에 또 등장한 것이 우병우 수석은 기자를 째려본다. 레이저 눈빛이다. 쏘아본다. 응시한다. 이게 또 기사가 되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기자들이 애워싸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지 않고 쏘아보았다. 아주 불손하다. 저는 세계 언론 역사상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 문명국가입니다. 문명국가의 언론 역사상 어떤 사람이 쏘아보았다는 걸 가지고 또는 팔짱 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얻어맞은 사례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이 독재적입니다. 근데 독재 국가는 사실은 인간의 공적 활동을 제약합니다. 공적 활동.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활동을 제약을 하지 째려보든 쏘아보든 팔짱을 끼든 뒷짐을 지든 이런 문제까지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독재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인간의 개인 생활을 제약하고 비판하고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 기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자기들이 그렇게 우병우 수석을 공격을 하면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정의로운 기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한 예가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그리고 검찰도 이렇게 특검도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하고 이렇게 여러 번 조사한 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만이 있다고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검찰이 또 그 서류를 넘겨받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니까 이번에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심정도 없고 도망갈 염려도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2번이나 신청하느냐 하는 그런 아마 판사는 좀 짜증스러운 생각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또 언론이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마치 수사가 부실했던 것처럼 판사가 뭐 잘 봐준 것처럼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언론은 우병우 수석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라도 씌워가지고 꼭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 사람이 왜 구속하는 걸 봐야 된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분은 또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가지고 집중적인 거의 하루 동안 그 사나운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 충무를 받은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작년 12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문회를 제가 지켜보니까 이 당초 문제가 되었던 처가 땅의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그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처가 땅 의혹 보도는 이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질문해봤자 딱 준비된 우병우 수석이 아주 정답을 내놓을 것이므로 다른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는데 이때도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것은 당당하게 우병우 수석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국회의원들이 못하니까 철벽방어라는 이야기를 언론이 만들었습니다. 철벽방어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 철벽방어라는 것은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답을 했다는 것인데 이 철벽방어가 되려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공개된 장소에서 더구나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는 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벽 방어에 우병우 수석이 성공했다는 것은 우병우 수석이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언론에서 제기된 그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빌려와가지고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언론이. 미꾸라지, 사람을 미꾸라지에 비교하면은 그것은 인격 모독이죠. 법꾸라지도 뭐 결국 그 말에 나온 것인데 어떻게 큰 언론사가 한 인간을 법꾸라지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 한국 언론의 이 교양 없는 수준 그리고 저널리즘을 파괴하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언론 내부에서 비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절망적입니다. 언론은 자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조선일보의 오보는 동아일보가 비판을 해야 돼요. 또 동아일보의 오보는 중앙일보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언론의 과속 또는 무리
이런 것이 제거가 되고 견제가 되는데 어떻게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느냐.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써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우병우 수석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 아들에게까지 또 추적을 해서 꽃보직이라는 걸 만들고 또 눈빛이 너무 사납다는 걸 가지고 또 터집을 잡고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온 언론이 무슨 부정이나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 언론과 박근혜 정부를 갈라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전 수석이 억울하다. 억울하게 언론으로부터 당한다. 그러니까 언론이 수석 자리에서 몰아내라고 아무리 해도 나는 우병우 수석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오기가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관여해가지고 몰아내라. 여기에 또 정치권도 합세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 전체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10월 말에 JTBC의 그 태블릿 PC, 최순실, 이른바 태블릿 PC, 거기도 의혹이 많습니다만은 보도를 통해서 언론이 칼자루를 쥐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 하듯이 동네북으로 만들면서 마녀사냥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갖고 그것이 검사, 판사, 국회, 헌법재판소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것도 무리가 많은 뇌물죄로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0일 선거라는 이 뒤죽박죽되는 졸속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출발점에 조선일보의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 의혹 제기가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다면은 이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로 남아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언론이 한 개인에 대해서 아마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발명된 이후에 유례가 없는 인격 모독적, 명예훼손적 왜곡 보도, 과장 보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사태의 추이를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